마우스를 잡을 때마다 찌릿하거나 커피잔을 들 때도 찌릿거리고 심지어 문손잡이를 돌리는 것조차 아픈 순간 있으셨죠? 저도 한동안 겪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밤에 잘 때도 팔이 욱신거려서 잠을 제대로 못 잤고 물건을 집으려다가 전기가 오는 것 같이 찌릿한 통증에 깜짝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에도 가보고 파스도 붙여보고 각종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시도해봤었는데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결국 가장 효과를 본 건 스트레칭 딱 2가지였습니다. 오늘 그 방법 처음으로 여러분께 제대로 공개합니다. 복잡하거나 어려운 거 전혀 없습니다. 집에서 언제든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이지만 꾸준히만 한다면 정말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일상생활에서 겪고 계시는 손목과 팔꿈치 통증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아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 통증이 어떤 종류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팔꿈치 통증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팔꿈치 안쪽이 아픈 경우입니다. 흔히 골프 엘보우라고 하는데 골프를 안 쳐도 생깁니다. 빨래나 행주를 짜거나 청소기를 밀거나 무거운 가방을 들 때 팔꿈치 안쪽이 아프다면 바로 이겁니다. 정식 명칭은 내측 상과염인데 손목을 안쪽으로 꺾는 동작을 반복할 때 근육과 힘줄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생깁니다. 2번째는 팔꿈치 바깥쪽이 아픈 경우입니다. 테니스 엘보우라고 하는데 역시 테니스를 안 쳐도 생깁니다. 프라이팬을 들거나 마우스를 오래 쓰거나 문손잡이를 돌릴 때 바깥쪽이 아프다면 이쪽입니다. 정식 명칭은 외측 상과염이고 손목을 바깥쪽으로 젖히는 동작이 반복될 때 주로 발생합니다. 2가지 다 원인은 같습니다. 팔과 손목을 너무 많이 사용했을 때, 그 과정에서 근육과 힘줄에 과도한 긴장이 쌓였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과도하게 긴장된 근육이 혈액순환을 막으면서 염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법도 같아요. 그 긴장을 풀어주면 됩니다. 바로 그게 오늘 제가 알려드릴 스트레칭입니다. 핵심 스트레칭 2가지. 이렇게 하세요. 먼저 첫 번째 동작입니다. 골프 엘보우, 그러니까 팔꿈치 안쪽 통증에 특히 효과적인 동작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서주세요. 통증이 있는 팔을 앞으로 쭉 뻗어주세요. 팔꿈치는 곧게 펴고 손바닥은 정면을 향하게 합니다. 멈춰! 신호를 보내듯 손가락 끝을 하늘로 세워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팔을 뻗을 때 어깨가 따라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무의식 중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스트레칭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오히려 목과 어깨가 뻐근해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편안하게 내려놓고 팔만 자연스럽게 뻗는다고 생각하세요. 자세가 됐으면 반대편 손으로 엄지를 제외한 4손가락을 부드럽게 감싸 쥐고 천천히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급하게 확 당기면 안 됩니다. 고무줄을 조심스럽게 늘리듯이 서서히 당기는 겁니다. 손목과 팔 안쪽이 시원하게 늘어나는 느낌이 드는 지점에서 딱 멈추고 그 상태로 10초 유지해주세요. 이때 호흡은 절대 참으면 안 됩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근육이 조금씩 더 풀리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손목이나 팔 안쪽이 아프다 싶으면 너무 세게 당기는 겁니다. 아, 시원하다 싶은 딱 그 지점이 정답입니다. 10초가 지나면 천천히 손을 놓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2번째 동작은 테니스 엘보우, 팔꿈치 바깥쪽 통증에 효과적인 동작입니다. 기본 원리는 같고 손목 방향만 반대로 바뀝니다. 역시 아픈 팔을 앞으로 뻗되 이번엔 손가락 끝이 바닥을 향하도록 손목을 돌려주세요. 땅을 가리키는 것처럼요. 그 상태에서 반대편 손으로 엄지를 제외한 4손가락을 감싸 쥐고 천천히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이번엔 손목 바깥쪽과 팔꿈치 바깥쪽이 시원하게 늘어나는 느낌이 납니다. 그 느낌 그대로 10초 유지하고 천천히 손을 놓으면 됩니다. 마우스를 오래 쓰시는 분, 물건을 자주 들어 올리시는 분께 특히 도움이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하면 될까요? 이 두 가지 동작을 각각 한 번씩 하면 1세트입니다. 이걸 아침에 3세트, 저녁에 3세트, 하루 총 6세트만 해주시면 됩니다. 한 세트에 1분도 안 걸리니까 아침, 저녁 합쳐서 하루 딱 6분.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틈틈이 추가로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컴퓨터를 1시간 쓴 후에 스마트폰을 30분 넘게 봤다면 잠깐 내려놓고 집안일을 마친 후에 TV 광고 나올 때 소파에 앉아서 팔이 피곤하다 싶을 때마다 1세트씩만 추가해 주세요. 이렇게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습관을 들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효과는 언제 나타나냐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첫 일주일은 솔직히 별 변화가 없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이게 정말 효과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계속했습니다. 2주차가 되니까 마우스를 잡을 때 예전보다 덜 아프더라고요. 3주차엔 확실히 느꼈습니다. 문손잡이 돌릴 때 그 찌릿한 통증이 거의 사라졌어요. 한 달쯤 됐을 때는 일상생활에 전혀 불편함이 없는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딱 일주일 해보고 별로 안 좋아지네 하면서 포기하는 겁니다. 스트레칭은 단기간에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근육의 긴장은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인 것이기 때문에 푸는 것도 당연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느 날 문득 오늘은 별로 안 아프네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게 바로 꾸준함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지금도 저는 이 스트레칭을 매일 아침 합니다. 통증이 없어도요. 그 덕분에 재발 없이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스트레칭을 할 때 절대 통증이 느껴질 만큼 당기지 마세요. 아프면 효과가 있겠지 하고 억지로 참으면 근육이 오히려 더 긴장하고 손상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의 목적은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이지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숨을 참으면 안 됩니다. 집중하다 보면 무의식 중에 숨을 참게 되는데 그러면 근육이 긴장됩니다. 숨을 편안하게 내쉬면서 근육이 풀리는 걸 느껴야 제대로 된 스트레칭입니다. 가능하면 따뜻한 샤워 후에 하는 게 가장 좋고 스트레칭 전에 따뜻한 수건으로 5분 온찜질, 마친 후에 얼음팩으로 10분 냉찜질을 해주시면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온찜질로 근육을 부드럽게 만들고 냉찜질로 염증을 가라앉히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 이것도 같이 지켜주세요. 아무리 스트레칭을 열심히 해도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 재발합니다. 통증이 있는 팔로는 무거운 물건을 들지 마세요. 회복하는 동안은 반대쪽 손이나 양손을 함께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키보드를 쓸 때는 손목 받침대를 사용해서 손목이 꺾이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팔꿈치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마우스를 쓸 때는 손목만 움직이지 말고 팔 전체를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세요. 부담이 분산되거든요. 그리고 누워서 스마트폰 쓰는 습관. 이건 손목과 팔꿈치에 정말 최악입니다. 지금 당장 그만두시는 게 좋습니다. 영양도 중요합니다. 고기, 생선, 계란, 두부 같은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고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도 챙겨 드세요. 힘줄 회복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조급함을 버려주세요. 빨리 낫고 싶은 마음 대신 오늘도 내 몸을 돌본다는 여유로운 마음으로 임해주세요. 매일 아침 저녁 양치질 하듯이 그냥 습관처럼 해주시면 됩니다. 내 몸에게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 이제 좀 쉬어 라고 말해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아침에 기지개 켤 때 아프지 않고 커피잔 들 때 편안하고 문 열 때 자연스러운 그 평범한 일상이 반드시 돌아옵니다. 3주만 믿고 해보세요. 저도 했으니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은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